여러분, 혹시 매번 외출할 때마다 옷장 문이 안 닫힐 정도로 옷이 꽉 차 있는데도 대체 입을 옷이 왜 이렇게 없지? 하면서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시나요? 서랍을 열면 정체 모를 잡동사니가 쏟아지고 베란다와 창고에는 언젠간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버려야지 마음은 먹으면서도 막상 손에 들면 아직 멀쩡한데 이거 살 때 진짜 비쌌는데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제자리에 밀어넣고 맙니다. 그러고는 자책하죠. 나이 먹더니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정리 하나 못할 정도로 의지가 약해졌나?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물건을 못 버리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에 따르면 인간이 소유한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아깝다는 이유로 집안에 무심히 쌓아둔 안 쓰는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60대 이후 유독 깜빡깜빡하고 집에만 오면 머리가 무겁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 주범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물건들입니다. 오늘 저희 인생 후 반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물건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심리와 안 버리고 쌓아둔 짐들이 우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떻게 치솟게 만드는지 뇌과학을 통해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물건을 대하는 손길과 여러분의 인생 무게를 완전히 바꿔줄 기적의 비움 기준 3가지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집안의 무거운 짐을 기분 좋게 비워내고 인생의 숨통을 틔우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로 물건이 많으면 뇌는 24시간 내내 야근을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방이 좀 어수선하긴 해도 물건이 많아야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놀라운 실험 결과는 시야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 뇌 속 신경세포들이 마치 나를 좀 봐달라고 경쟁하듯 아우성을 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곧 정작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우리 뇌의 소중한 에너지가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쳐다보고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느라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물건들을 인지하고 분류하느라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래 살아서 눈에 익은 물건이라 전혀 신경 안 쓰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의 의식은 필터 기능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안 보는 척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무의식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 앱을 수십 개 켜놓으면 주머니에 넣어두어도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당신의 무의식은 24시간 내내 그 물건들을 붙잡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유독 진이 빠지고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웠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무질서한 환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곧 만성적인 정신적 피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이 그 소중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뇌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비워냄으로써 뇌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야 합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뇌에 자유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 자유는 여러분의 사고를 더 명료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얻는 정신적 평화는 그 어떤 값비싼 휴가보다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은 시각적인 소음과 같습니다. 이 소음이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뇌에 휴식을 제공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집중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주변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의 눈앞에 쌓여있는 물건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의 에너지를 아끼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열정과 목표를 향해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비움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혼란 속에서는 명확함을 찾기 어렵고 명확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명확하게 만들므로써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어수선한 집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라는 것입니다. UCLA 연구팀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려 3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가득하고 어수선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온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코르티솔은 저녁이 되면 수치가 뚝 떨어져야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가득 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도 이 코르티솔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밤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질러진 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속에서 온종일 미세한 경보음이 울리는 은은한 긴장 상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뜩이나 잠도 안 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쉬운데 집안 환경마저 우리의 뇌를 계속 자극하니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 동시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하며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우리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는 비단 심리적인 불편함을 넘어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코르티솔의 증가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체중 증가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지럽혀진 공간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감정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짜증, 불안, 우울감으로 이어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면 당신의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 격언처럼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평온한 휴식처로 만들어 밤에는 깊은 잠을 자고 낮에는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된 공간이 선사하는 평온함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물건을 못 버리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본능의 덫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무언가를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이 무려 2배 이상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포기해야 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물건 앞에서 아깝고 괴로웠던 것은 당신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진짜로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우리 뇌의 일종의 고통으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은 마치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깝다는 감정을 넘어선 본능적인 저항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수배나 더 높게 평가하는 소유 효과와 이미 치른 비용이 아까워 쓰지도 못하면서 쥐고 있는 매몰 비용의 오류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불했던 돈이 아까워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미 지나간 영화 티켓 값을 아까워하며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우리를 구속하게 만드는 함정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게 지키고 있는 것은 쓸모없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비싼 돈을 지불했던 과거 나 자신의 선택인 셈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덫은 우리가 더 나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짐에 발목 잡히게 만듭니다. 인생은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의 합계가 아니라 당신이 누리는 경험들의 총합입니다. 이 깊은 명언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투영된 과거의 감정과 후회입니다. 이 본능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과 본능적인 저항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바로 인생 후반전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강한 뇌의 속임수를 깨부수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볍고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인생의 짐을 덜어줄 실패 없는 강력한 3가지 비움 기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여러분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버리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와 여유를 더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돈을 주고 이 물건을 다시 살 것인가? 과거에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미 지불되었고 세상에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 옷을 하나하나 꺼내 들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매장에서 내 돈 주고 사라면 이 옷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단호하게 아니오라면 그 물건은 이미 당신의 현재 삶에서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가격표에 묶여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연다고 상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구매할 의사가 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세요. 이 기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여러분이 앞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신중한 소비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습관을 길러줄 것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공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물건에만 투자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말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공간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물건들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의식적인 소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둘째,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세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쓸 일이 없다. 많은 분들이 언젠간 쓰겠지, 나중에 자식들 주면 되겠지 하며 막연한 미래의 불안과 미련 때문에 물건을 계속 쌓아둡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절이 4번 바뀌고 수많은 경조사와 명절이 지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해서 미래의 당신 인생에도 그 물건의 자리는 없습니다. 2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며 그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행복을 누려야 할 현재의 여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집이 물건의 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기준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최대 기간으로 제시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그 언젠가에 묶어두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쓸모없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워내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여백이 있는 삶은 생각에 여유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셋째, 추억은 물건 안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이 기준은 가장 어렵고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나 자식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 앞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추억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추억은 물건이라는 형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며 느꼈던 따뜻한 감정, 행복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때문에 그 소중한 추억들이 묻히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많은 추억의 물건들이 오히려 과거에만 갇히게 하여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와 그 물건을 통해 경험했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기억하라. 추억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지 물건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물건이 아닌 추억 자체를 소중히 간직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진첩을 만들거나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거나 혹은 그 물건이 담고 있던 의미를 기억하는 나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오래된 물건 중 가장 소중한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그림이나 공예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기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중히 감사하며 떠나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상징하는 사랑과 추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물건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만드세요. 진정한 추억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과거의 아름다움을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느끼고 미래를 향해 가볍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 불필요한 물건들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뇌를 자유롭게 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 인생 후 반전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비움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다시 살 것인가? 2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버려라. 그리고 추억은 마음에 있다. 이 3가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집은 물론 마음까지 가볍고 풍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움의 여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여백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적게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가볍게 살수록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 격언처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볍게 비워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